네, 요즘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근데 사실은 구직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늘어난 채용 갑질, 그런 문제들이죠. 네, 오늘 잡초대석에서는 그동안 사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채용 갑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갔던 채용 갑질은 없는지,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동아노무법인의 이은솔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9월에 뵙고 11월에 뵙게 됐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은데요. 저는 투데이잡스 좀 더 빨리 찾아오고 싶었는데 저희 법인도 채용 시즌이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니, 가을쯤에 뵙고 겨울에 뵈니까 좀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네, 2달만큼 좀 더 성숙해지시는 걸수록.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사실 채용 단계별에 따른 노동법 체크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주로 다뤄볼까요? 네, 지난 방송에 사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채용 단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사례들을 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합격이 됐는데도 채용 시기가 연기되는 경우, 또 심지어 채용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에 어떤 특정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변화됐느냐라고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무려 70% 이상의 기업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라고 답변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어렵게 그 합격의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채용을 합격시켰다가 취소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우선 합격시켰다가 취소하는 거랑 애초에 예정했던 채용 계획 자체를 축소하는 거는 이제 이야기가 다른데요. 이렇게 합격을 시켰다가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우리가 조건을 좀 축소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노동법상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채용 내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또 이렇게 유사한 사례에 놓인 구직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대처하면 좋을지 이 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채용 내정 단계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채용 내정이 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흔히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 첫 출근을 해야만 내가 근로관계가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하지만 내가 근로계약서라는 서면을 쓰지 않았더라도 또 그리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근로관계는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관계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실제 첫 출근하기 이전의 상태를 통상적으로 채용 내정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정 단계에서 좀 구직자분들이 이런 거 정말 부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채용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취소됐다라고 해서 부당해고라는 분쟁을 주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부당해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됩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채용 내정 관계에서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쟁점으로 애초에 근로관계가 형성이 됐는지 합격 통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이것부터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라고 보더라도 채용을 취소할 만큼의 어떤 합리적 사유가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분쟁과 관련된 좀 실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사례 유형별로 좀 이해하기 쉽게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도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던 사례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구직자한테 합격 통보도 했는데 연봉을 이유로 합격 통보를 번복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게 저는 회사 탓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 하필 또 연봉을 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연봉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이직을 할 때 내 몸값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이게 취소가 되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요. 실제 2018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마케팅 직무 굉장히 경력자라고 해서 연봉 1억을 줄게 우리 회사에 와다오라고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이걸 믿고 종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죠. 그런데 2개월 지난 5월에
회사에서 입사 시기 혹시 늦출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헤드헌팅사를 통해서 연봉 1억이 아니라 6천만 원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근로 조건의 내용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이제 항의를 했고 네. 이 회사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오지 말라라고 채용을 취소한 거죠. 아니 1억을 제시한 게 기존의 사전에 조율이 됐을 텐데 6천으로 낮춘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낮춰서 네. 사실 좀 이게 논란이 됐던 사례인데요. 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도 이 근로자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번복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 이유를 보면요. 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 헤드헌팅사를 통해서 이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를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애초에 근로관계가 형성됐고 근로관계 형성에 대해서 이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 다행히 이번 사례는 근로관계가 성립이 됐다라고 판단이 난 건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통과했거나 신체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내가 채용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회사가 채용 합격 여부를 아직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조율을 하는 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는 근로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사 규정상 채용 절차를 복잡하게 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내가 근로관계가 형성된 시점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단계인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 제가 두 사례 그 회사를 좀 비교를 해서 채용 절차 단계를 정한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또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두 회사를 좀 비교하기 쉽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A 회사를 보시면 4단계로 정하고 있고 좀 특징적인 게 신원조사 회부 이전에는 채용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고요.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7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A단계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신원조에 굉장히 공공기관 사례인데요. 이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야 우리 회사가는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신원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는 아무리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됐어도 우리가 근로자로서는 볼 수가 없다라고 봤던 사례고요.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도 특징적인 결과가 없었더라도 레퍼런스 체크나 심층 면접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단계 입사조율 단계에서 내가 성공적인 연봉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오퍼레터라고 하죠. 보통 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기 이전에는 내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법상 가지기보다는 구직자의 법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합격 통보 사례를 살펴봤고 이번엔 또 다른 쟁점,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엔 사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회사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 사실 코로나 이후로 저도 굉장히 많은 이제 실제 상담을 할 정도로 기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미 이제 합격 통보를 했는데 이거 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축소를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제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실제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회사 사정이 단순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건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해고라고 해서 흔히 정리해고라고 알고 있는 그 네. 법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만 법상 정당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회사의 그 어려움만으로는 법상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경영상 해고의 법적 요건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내용 자체는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회사가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거는 도산할 정도의 위기
이런 걸 말씀을 보통 하고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회사가 단순히 어렵다라는 이유로 어떤 노력 조치, 뭐 무급휴직을 해본다든지 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본다든지 그런 노력조차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고 하면 부당하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유권이고요. 네. 또 꼭 해고를 해야 된다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자. 또한 해고 50일 전에는 통보를 해서 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자라는 취지로 법에서 요건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요건들이 다 갖춰지면은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사례는 법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IMF 시절에 인정되었던 채용 내정자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경영상 이유로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되었던 사례가 2000년대 대법원 사례로 있고요. 또 고등법원 한 판례를 보시면은 우리 채용 내정자들은 재직자에 비해서는 아직 출근을 하진 않은 상황이고 실제 일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재직자보다는 우리 채용 내정자들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본 고등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규칙으로 입사 직후 채용이 취소되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학력이나 우리 경력을 잘못 기재한 거나 아니 고의로 허위 기재해서 채용이 취소되었던 사례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우리 근로계약이 취소된다라고 보는 조건이 법상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 판례들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직자가 경력을 단순히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게 아니고 고의로 내가 허위로 기망해서 적을 고의가 있었다라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입사 지원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재학, 수료, 졸업 이런 요건들을 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수로 뭐 수료라는 요건이 없어서 또는 졸업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잘못 기재한 게 아니고 옵션은 다 있는데 일부러 잘못 기재했고 또 이 면접이나 그 최종 합격 이후에도 충분히 이걸 수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본인이 이거를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요건인데요. 네. 또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가정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은 이 근로자가 실제 이런 스펙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채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채용했더라도 적어도 이런 직책, 이런 연봉으로는 너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이 합리적인 그 입증 자료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이제 채용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부풀려서 말했으면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부풀려서 말을 해서 채용이 취소되었던 실제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2010년에 백화점에서 우리 그 의류 매장을 가면은 그 판매 매니저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매니저분들은 그 매장의 그 매출을 굉장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실제 어떤 백화점에서 판매 그 매니저를 채용할 때 그 경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고 어떤 특정 근로자가 실제로는 1개월밖에 일한 경력이 없는데도 내가 잠실점에서 15개월, 뭐 이제 일산점에서 21개월 일을 한 경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면접을 받고 합격을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이제 경력이 허위였던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해고를 했고 이 근로자는 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 이 관련된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이 백화점이 매니저를 채용할 때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게 허위라는 걸 알았으면은 적어도 채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직책이나 연봉으로는 채용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봐서 부당해고로 채용 취소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고의 이유가 되는 건가요? 무조건 해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학력이나 경력을 이제 단순 실수로 기재했거나 일부 고의로
기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허위 기재 사실이 내 업무 능력,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관련 직무 자격증도 있다. 네. 그리고 실제 내가 입사 이후에 어느 정도 일을 해봤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채용 취소의 적법성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부풀려진 사실이 뭐 업무 능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꼭 이렇게 해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요. 운전직을 했던 분들의 그 사례인데요. 이 이력서상에 내가 실제로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데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를 했고 일부 운전 경력도 좀 허위로 기재했던 사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우리 운전직 근로자의 그 업무 능력에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또 실제 업무 자체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학력이나 경력의 일부 미비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채용 취소로 보기에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뭐 이해하기에는 뭔가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려서 문제가 된다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걸 오히려 반대로 축소해서 문제가 됐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사실 이 사례는 좀 최근에 일어나지는 않고 좀 과거에 몇몇 있었던 사례인데요. 내가 이제 실제로는 제졸자거나 뭐 석사 또는 박사 고학력자인데 이 학력으로는 좀 내가 원하는 또는 좀 당장 좀 취업이 급한 회사에서는 요건이 맞지 않아서 이거를 고의로 축소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실제 만약에 회사에서 신규 채용 대상이 중졸자 또는 이제 고졸자로 한정하고 있었는데도 이거를 만약에 허위 기재했다면 이거는 애초에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좀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아닙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그러니까요. 또 그렇죠. 어쨌든 그 채용 공고가 뜨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좋겠죠. 뭐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기재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합격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유혹에 들지 마시고 내가 실제 그 사실관계를 적으시되 좀 더 장점을 부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만약에 구직자가 회사 측의 잘못으로 채용이 취소가 됐다.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흔히 저희가 법원에 소송 간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어떻게 법원 가서 소송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위원회라는 준사법적 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고 좀 더 그 법원보다는 신속하고 비용 측면에서 좀 더 이제 간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느껴지시면 이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절차 같은 경우는 보시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신문회의라는 거를 거쳐서 그 당일날에 이 내가 겪은 상황이 부당해고인가 아니면 정당한 해고인가에 대해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절차를 다 거치는 게 한 3개월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그래서 법원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라는 구제 기관을 갈 경우에는 좀 더 구제 그 기간 자체가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제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내가 어떤 점이 억울하다, 이때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때 채용 취소를 당했다, 입증 자료는 무엇이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신청 접수를 하고요. 이 신청 접수 내용에 따라서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또 이 심판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세 번째로는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피신청인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의미하고 신청인은 이제 내가 억울하다라고 신청을 한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서로 이제 주장하는 문서들을 이제 제출을 하고요. 이 담당 노동위원회 그 담당 감독관이 신문회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재판 일정을 정해서 통지를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일종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당일날에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쭉 그림을 통해서 이 절차를 봤는데 약간 좀 신청자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 보죠? 그 근로자 개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사실 이 해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내가 좀 더 어디에 조언을 구할지 그쵸. 궁금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요즘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많고요. 또 이제 이 노동위원회에서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노무사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기관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3개월의 대략적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일단 판정이 나고 그러면은 보상을 또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할 건데요. 내가 노동위원회라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원직복직이라고 해서요. 원래 내 자리로 갈 수 있고요. 또 이거랑 별개로 내가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판정 시기까지 내가 원래 해고를 안 당했으면 원래 정상적으로 일을 했고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 임금액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감정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 경우를 말씀하신 대로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이건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구직하는 단계에서도 좀 미리 입증 자료를 챙겨놓는 행동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내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라는 게 일단 입증이 돼야 그때부터 노동위원회를 가서 내가 근로자였고 근로자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취소를 당했으니 부당해고입니다라고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합격 통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서류 오퍼 레터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내용을 받았거나 아니면 문자, 전화를 하더라도 녹취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증거 자료를 사실 획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이제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진술을 해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진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미리미리 그런 증거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좀 상담도 하실 것 같고 네. 실제로 진행도 하실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실 것 같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조언을 실제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제 근로자분들 만나 뵈면은 사실 살면서 나를 굳이 만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이왕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일단 이 사건도 해결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안타까운 사례가 사실 너무 이제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사실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앞으로는 좀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서 오히려 이제 인생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계기로 삼아서 좋은 기회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